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응급환자 분류자의 준비사항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응급환자 분류가 굉장히 응급실에서는 중요한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해서 이 사람의 케이타스를 레벨을 정확하게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또한 오는 사람은 대부분 10분 이내에 우리가 한 번은 보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신속하게 환자를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잡는 것이 참 어렵죠.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분류 시에 특히 더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레벨 1 단계의 환자를 병력을 청취하는 것으로 진료 시간을 늦추면 절대 안 됩니다. 즉 환자가 상태가 레벨 1 단계라면 너무나 힘든 즉시 진료가 필요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일단 진료를 받게 하고 나의 기록이나 나의 평가는 조금 더 나중에 기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좀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 도착하는 모든 사람은 10 내지 15분 이내에 환자를 모두 한 번씩은 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해서 빨리빨리 스크리닝을 해서 이 사람의 위급한 사람이 뒤에 있지는 않은지를 평가를 해야 되고요. 또 위급한 사람이 뒤에 있다면 앞으로 와서 빨리빨리 진료를 받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첫인상, 중증도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쭉 줄을 섰다, 중환도 계속 줄 쓴 것 같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환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기실 앞에서 환자가 대기하는 환자가 있다면은 재평가 기록도 남겨서 이 사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쓰러져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평가 기록도 꼭 남기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무 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NIBP 기기가 있다든지 BST 기가 잘 있는지, 스틱 같은 게 BST 스틱이 잘 이렇게 충분하게 있는지, 또는 구토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구토 봉지라든지 아까 얼굴 촉도 말했죠.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경추 고정기가 있으면 또 좋죠. 그리고 지금 응급실에 어느 구역이 복잡하고 또 남은 침상수가 몇 개인지, 즉 응급실 전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지 환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이드를 해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근무하기 전에 또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응급실 앞에서는 이렇게 항상 복잡하고 그런 구역이기 때문에 항상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급실 폭력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 분리자는 어떤 정도를 좀 민감하게 봐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일단 응급실 폭력은 과밀화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다 아시겠죠. 그리고 주치자 당연하죠. 그리고 파라노이드 질환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좀 우리가 눈여겨서 좀 되게 젠틀하게 어세스를 해야 되고요. 또한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다른 응급실 의료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서로 조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미리 그 사람의 기저질환을 먼저 알았다면은 응급실 직원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너무 힘들진 않은지를 보고 또 큰 소리가 나는 구역은 당연히 폭력이 일어날 수 있겠죠. 해서 이런 것에 민감하게끔 우리가 민감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 이런 거에 대한 매뉴얼이 있다면 숙지를 하고 또 안전요원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되고 비상벨 같은 것도 갖춰놓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훌륭한 응급 분류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의무 기록에 대해서 명확하고 요점을 잘 서머리 해가지고 그 질환과 관련된 증상은 중요한 증상은 빠뜨리지 말고 우리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케이타스를 그 근거하에 매겼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기록은 나의 얼굴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를 다 파악하려고 하진 않되 중요한 건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나는 항상 틀릴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피드백을 다른 사람의 피드백 혹은 끝나고 찾아보는 거, 이게 항상 너무너무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반드시 우리가 스스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꾸준히 공부하고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과감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오늘의 동영상 강의는 마치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게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동영상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 봄으로써 우리가 더 구체적인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